스가요시를 선택해야 했던 아베의 마지막 결정을 한국은 웃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떼쓰는 아이 같다고 한 아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한 스가요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아베가 그만두었다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스가요시 칸 관방장관입니다. 자민당이 탄생한 이후 총리를 선출해 오던 방식을 바꿔가면서 스가요시 칸 관방장관을 여러 계파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득권층의 정리 때문입니다. 뭔 말이냐고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 타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베 재임 시절 아베노믹스 혜택을 받은 정재계 기득권층이 이리저리 받은 그 혜택이 표면화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적임자로 스가요시 칸 관방장관이 선택되었습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44.4%입니다. 한국이 현재 40%를 조금 넘긴 상태이니 그야말로 극과 극의 상황인 셈입니다. 이런 막대한 부채를 안고서도 일본이 부도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국가부채를 발생시킨 국가채권 대부분을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국가채권을 사들인 65세 이상의 일본인은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국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력의 70%를 지닌 노인층은 돈을 쓰지 않고 국채를 사거나 저축을 하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시중에 현금을 풀어야 하고, 이 현금은 노년층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도 다른 나라처럼 국외에 발행된 채권 비중이 적어 급격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적으며, 일본 국가채권은 15년 만기물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부채 대비 이자 부담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엔화의 안전자산 이미지가 확고하고 일본 경제에 대한 믿음이 아직 강해서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해외에서 일본 채권을 구입합니다. 그만큼 국가 이미지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한국 이미지가 올라간 것은 향후 한국 경제와 무역에서 좋은 영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계층은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은 어지간한 규모를 가지면 망하려고 해도 쉽게 망하지 못합니다. 망하려고 하면 정부가 기업빚을 사들이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투자를 해줍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처럼 심지어 다 망해 사라지다시피 한 업종을 정부 주도로 예산을 투입해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예산 사용도 많지만 이해하기 힘든 예산 사용도 그만큼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나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베가 정치를 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민당 내 계파별로 힘의 배분을 잘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힘을 이용해 챙기는 이권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때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최장수 총리인 만큼 벌려놓은 일들이 많고 연관된 이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가 만약 총리가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일본 기득권층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 정책을 비판해온 정치인입니다. 아베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9월까지 단기 임기를 맡는 이번 총리에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을 부임시켜 급격한 변화로 충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아주 완만한 연착륙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가 급하게 사임한 이유가 지병 때문이 아니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 주간 잡지 여성세븐에 따르면 총리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며, 오래전부터 지닌 지병이 아니라 암과 같은 더 심각한 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베 부부 측근에 따르면 아베가 8년 전에 다시 총리를 하려 할 때 부인인 아키 씨는 그런 몸으로 무리일 것이다, 건강을 소중히 생각해 정치를 그만두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정치를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총리는 절대 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베는 총리가 되었고 부인 아키와는 상당히 소원해졌습니다. 이후 아키 부인의 돌발 행동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키며 아베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아베 부인이 아베에게 돌발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내조를 잘했다면 아베가 저리 총리를 그만두지 않았을 거란 기사나 댓글들도 제법 많습니다. 당신도 내 의견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과 상관없이 행동하겠다. 그렇게 아베 부인은 실제로 행동했고 아베 부부는 서로의 일에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베 부인 아키가 예전에 가졌던 불안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부부관계는 멀어졌고 아베가 큰 병을 얻었지만 아키는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아베야, 총리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는 금슬도 좋았다는데 부인 말을 듣지 그랬어. 아직 총리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총리에 오른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스가요시 히데 칸 관방장관은 첫 외교사안으로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스가요시가 아베에게 발탁된 원인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에 동의해서라고 하지만 아베도 8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한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의한 것은 스가요시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상승시켜 독자적인 정책을 이끌어가고 싶은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화답을 안 해도 아베도 못한 것이니 타격은 없고 응해주면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위상이 오르고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면 아베의 그늘에서 벗어남은 물론 다른 파벌에 휘둘리며 총리직을 마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년 9월 이후 차기 총리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 산업계에서는 작년 무역보복 이전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도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의 퇴진으로 사실상 헌법 개정 동력을 상실한 자민당은 그나마 남은 동력이 혐한과 북한 위협이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 정책에 그닥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오바마 때처럼 한국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일본 정치는 아베 퇴진으로 구심점을 상실했습니다. 아베는 투병 때문에 정치 관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日米関係がそれまでもない強固なものになったことへの謝意を伝えました。については、党のことでありますので、僕は今は政府の立場で答弁します。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